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유방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방암 치료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지금 직접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주변에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팔이 뻐근하게 붓는 증상, 림프 부종이 있죠. 이 림프 부종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진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진아입니다. 네, 선생님은 재활의학과 중에서 특별히 암 재활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암 재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네. 어떤 치료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암 재활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예. 암 재활이라고 하면 암을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는 과정 중에 네. 생기는 신체의 불편함이 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치료해서 암 치료 이후에 최대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학, 네. 이 암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암 치료 네.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특별히 그 분야 중에서도 유방암과 관련된 림프 부종의 재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 부종 뭔가 붓는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선생님. 림프 부종은 어떤 건가요? 네, 림프 부종이란 용어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익숙한 용어로 이제 특히 암 치료 진단 받으신 분들이 관련 증상으로 진료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예. 림프 부종이라고 하면 몸속의 림프의 이동이나 생성에 문제가 생겨서 네. 몸속에 림프가 이렇게 쌓임으로써 배출이 안 돼서 네. 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붓는 일은 사실은 자주 겪는 일입니다. 네. 근데 림프 부종이 이게 가만히 놔두고 나면 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걸 보면. 네. 특히 오늘 주제의 유방암 이후의 림프 부종 네. 같은 경우 림프 부종의 가장 주요 증상인 부종, 예. 상지 부종을 평생 갖고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네. 옷 입기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어디 그런- 모임에 나가시기도 네. 그렇고.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우울증도 오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그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팔이 부어 있을 때 생기는 뭐 감염이라든지 어떤 의학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림프 부종이라는 게 올 수 있고 림프 부종은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치료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림프가 뭔지를 모릅니다. 네. 임파선 하시던 그 임파가 림프인 거죠. 같은 말입니다. 네. 예. 네. 림프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뭐 이제 혈구, 면역과 관련된 백혈구 등의 혈구 세포, 예. 그리고 비교적 덩어리가 커서 이렇게 혈관에서 흡수가 될 수 없는 네. 단백질 세포들로 이루어진 반투명 예.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림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빨간 게 이제 동맥이고 파란 네. 게 정맥이고 네. 물론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녹색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림프인 거죠. 맞습니다. 네. 림프도 사실은 이렇게 혈관처럼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막 자기들끼리 흐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이렇게 피부에 보시면 파란 혈관 보이듯이 예. 보이진 않지만 림프관들도 혈관과 일렬해서 전신으로 주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동맥에서 이렇게 혈액이 이동을 해서 정맥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네.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모세혈관에서 흡수할 수 없는 큰 덩어리인 림프를 림프관에서 흡수를 해서 네. 정맥으로 이동시키는 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 마치 혈관처럼 온몸에 쭉 다 퍼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있는 건데 여기서
특별히 선생님께서 세 군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셨거든요. 네. 예,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림프의 구성 중에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림프들의 불순물을 좀 여과시키고 림프구를 생성하기도 하는 중요한 조직인데요. 예. 이러한 림프절들이 몸의 곳곳에 분포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반면에 암이 전이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예. 유방암 환자의 경우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에 암이 잘 전이를 할 수가 있고 예. 두경부암 경우 이 경부 쪽 그리고 네. 부인암 경우에는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에 암이 잘 전이를 할 수가 있고 예. 전이 또는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그 림프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네. 이러한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목 쪽에 있는 림프절에 그 경로가 막히게 되면 얼굴이 부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유방 쪽에 그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막히면 팔이 부을 것이고 사타구니 쪽에 림프절이 막히면 다리가 붓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요건 다 공통적으로 림프 부종이 되는 겁니다. 림프 부종이 이미 이름에서부터 이제 붓는다라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붓는 것 말고 다른 증상도 있다면서요? 네, 주로 부종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고 예. 이 부종 자체는 팔 전체가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등만 부을 수도 있고 네. 겨드랑이 부위만 부을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부종 이외에도 부종 부위가 당긴다 또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서 손가락 모양이 남아 있다라는 함요 부종으로 오시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프면 특별히 아픈 증상이 좀 다른 게 있나요?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부종이 심한 부위에 조금 당기는 팽팽한 느낌과 함께 예. 당기는 통증이 예. 생기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림프 부종 환자에게서 통증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 림프 부종에 의한 통증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약들로 인한 저림은 아닐까? 그렇죠. 그거 네. 어떻게 구별하세요? 주로 전형적으로는 항암 치료 중에 발생하는 통증은 예. 손가락, 발가락 등이 대칭적으로 양쪽이 같이 저리다. 양쪽이 같이.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 받은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역시 전신으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물론 림프 부종에 의한 통증은 국소적으로 이제 부종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 림프 부종에서 오는 통증 중에 조금 잘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림프 부종 부위에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예. 열감과 발적이 동반될 때는 예.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는 잘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돼서 지금 부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감염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림프 부종 이후에 이제 부종 부위에 감염이 생겼을 때는 이 세균 감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피부가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후에 어떠한 림프 부종에 관한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한 이러한 감염이 이제 부종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은 이제 발생할 시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부종이 네. 생기면 절대로 그 부위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눈다면서요? 네, 네. 임상적 증상을 기준으로 부종이 얼마나 되는지, 부종이 팔을 올리거나 쉬면 좋아지는지, 네. 또는 피부가 얼마나 단단한지 기준으로 3단계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예. 1단계는 부종이 있지만 휴식을 취하면 또는 팔을 올리고 있으면 부종이 호전되는 가역적인 시기라고 보시게 되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가 이제 치료를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조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돌아오는 단계. 요 네. 단계에 치료를 해야 네. 1단계인데 요 때가 제일 치료가 잘 먹힌다.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은요. 네, 요즘 이제 사전 교육을 드리기 때문에 1단계 때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그래요? 네, 그래도 부종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2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피하 조직이 굉장히 단단한 섬유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더 진행하는 3단계까지 가면 피부 각질화가 일어남으로써 피부가 네. 굉장히 두꺼워지고 예. 마치 코끼리 팔다리처럼 단단한
튼튼한 조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예.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은 사람은 림프 부종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 유방암 이후에 발생하는 림프 부종의 예. 발생률은 5%에서 50%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뭐가 그래요? 보고가 예. 되는데요. 예. 치료 과정에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겨드랑이 임파절을 얼마나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발생률이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예. 병행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이 네. 림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네.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치료를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다를 맞습니다. 수 있다. 네. 그러면 치료를 좀 이렇게 손상이 적은 방향으로 치료를 받아서 나는 한 2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림프 부종이 없어요 하면 남은 평생도 안심할 수 있나요? 그 부분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예, 질문인데요. 좀 이제 조기에 교육을 드리다 보니 오히려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관련된 이제 국내 연구들을 찾아보면 네. 유방암 환자 중에서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들을 보시면 발생한 환자의 반 정도는 수술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부종이 발생을 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5년 이내에 예. 림프 부종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후 5년 정도는 조심을 하시면 되고 예. 이후 5년 이후에는 그래도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부었다가 저절로 싹 좋아지는 요런 경우도 선생님 있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네, 그렇죠. 부종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초기 1단계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보시면 우선 손상된 림프관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몸은 어떤 손상된 그 주변에서 어떤 보상 반응을 함으로써 재생시키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절된 림프관으로 인해서 림프 흐름이 막히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곁가지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몸 안에 림프가 잘 순환할 수 있는 반응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 반응들이 충분해서 어떻게든 림프 순환이 이루어지면 네. 그것이 부종까지 발생을 하지 않거나 발생을 해도 다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림프관 손상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림프관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면서 이러한 보상 반응에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이후에 이제 부종으로 발생이 되는 네. 그런 단계로 이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길은 이미 막혔고 네. 샛길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통 순환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지금 림프 부종이 시작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예, 요거 자가 진단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다들 줄자들 갖고 계실 텐데 요걸로 하시면 된다고 해서 한번 재볼게요, 선생님. 네. 어디를 어떻게 재면 되는 거예요? 네, 줄자로 재시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집에서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예. 상지 기준으로 보시면 겨드랑 부위의 둘레, 네, 그리고 팔꿈치 기준으로 팔꿈치에서 10cm 위, 네, 그다음에 10cm 아래, 아래, 그리고 손목, 손목, 그리고 손가락과 그 바닥의 네, 그 경계 부위. 예, 둘레를 네. 양측으로 다 측정을 하시고요. 예. 이 5가지 부위 중에 한 부위라도 양측에서 2cm 이상 차이가 나면 임상적으로는 림프 부종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한쪽 팔을 많이 쓰시면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세손이라고 하면 예. 많이 쓰는 쪽이 한 0.5cm 정도 예. 둘레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예. 사실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2cm는 명확한 림프 부종이고 예. 양쪽에 1cm 이상 차이가 나도 어느 네. 정도 부종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1cm 정도면 네, 그죠? 네. 또 이렇게 팔다리가 가느신 분들은 더 차이가 맞습니다. 날 것 네, 같고 그죠? 네. 여러 가지 그 검사 기구들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오시면 림프 부종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림프관, 림프절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 얼마나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림포신티그래피나 네. 인도시아닌 그린 림프 조영술 네. 등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부종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피를 측정하기도 하고 네. 두께나 피부의 단단함을 초음파나 이런 그 검사들을 통해서 예.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사진 그림들을 쭉 보면 그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그 두 번째 그림요.
하나는 하얗게 보이고 하나는 아예 까맣게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팔 두 개예요. 맞습니다. 네. 그 까맣게 보이는 부분에 보시면 예. 얇은 선들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림프 관을 나타낸 부분이고 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네. 림프가 막혀서 전부 다 그 림프들이 피부로 역류해서 정체된 것을 보여주는 병변측 상지가 되겠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지금 병변이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안 빠져나가서 고여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많이 납니다.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그림은 선생님 뭔가요? 요 부분은 이제 그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라서요. 예. 이제 많은 병원에서 구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객관적으로 부피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판단을 할 수도 팔 있습니다. 두께를 이렇게 숫자로 네. 표현할 수 있는. 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진을 보면 요거 우리가 많이 본 사진들 같은데요, 선생님.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게 그 의료기기상에나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예.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압박 치료가 림프 부종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요. 예. 증상 정도에 따라서 그 스타킹을 착용하기도 하고 네. 압박 붕대를 감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제품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림프 부종에 사용되는 압박 제품들은 잘 늘어나지 않는 저탄성, 저탄력 제품들에 해당됩니다. 예. 네. 실제로 써보면 좀 뻣뻣한 느낌이 들고 맞습니다. 많이 안 조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은 응. 움직였을 때 굉장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뻣뻣하고 예. 제일 불편하신 부분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착탈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빡빡한 제품들입니다. 예, 예. 네. 그럼 이런 제품들은 일단 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고, 네. 나중에 벗었다 찼다 하는 거는 환자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병원에서 예. 드리고 스스로 시행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 집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옆에서 뭐 누가 쓰던 거, 집에 남아 있는 거 네. 우리 애가 다리가 부어서 쓰던 스타킹 이런 거 쓰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 압력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림프 부종에서 사용되는 압박 제품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압력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을 때의 휴식 압력과 그리고 움직일 때의 활동 압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휴식 압력은 가만히 있을 때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크게 쪼이지 않다가 네. 움직였을 때는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압력을 주면서 근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근육 주변에 있는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쉴 때는 별로 빡빡한 느낌이 없다가 움직일 때 조금 더 쪼아주는 그런 제품이 림프 부종 치료에 적절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좋아주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움직임에 따라서 네. 조이지는 게 달라지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걸 얼마나 오래 착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붕대의 경우에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를 텐데요. 네. 급성기, 갑자기 부종이 급격하게 심해진 경우에는 집중 치료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20시간 정도 8주를 이제 압박 붕대를 감습니다. 잘 때도 그럼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거의 씻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착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8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네. 2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종 호전 정도에 따라서 네. 유지기로 가시게 되면 네. 낮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력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네. 수면 시에는 추가적으로 압박 붕대를 감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압박 스타킹 굉장히 좋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그런데 이걸 오래 쓰셔야 된다면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구입하시기에요? 예.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까? 이제 이 제품들이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 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암 환자들은 산정 특례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 제품들도 사실은 그 비용의 한 5% 정도만 환자분들이 부담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5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데에 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5년까지 5%만 지불하시면 되면 5년 안에 끝나면 별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안에 좋아지시면. 그렇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자, 압박 붕대, 압박 스타킹 알아봤고요. 마사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네. 예, 이게 또 테크닉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도수 림프 배출법은 림프 부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림프가 정체된 쪽에서 정체되지 않은 쪽으로 이제 림프를 이동시켜주는 마사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유방암 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예. 먼저 이제 경부 쪽에 림프절을 마사지를 해서 예. 림프를 배출시켜 주는 것이 1번이고요. 네. 이후에는 오른쪽 유방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먼저 오른쪽에 겨드랑이 쪽에 예. 림프가 정체된 부위에서 예. 정체되지 않은 반대쪽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쓸어 주시는 것이 일로 가라, 일로 가라 네. 이러면서 이제 쓸어주시는 거죠. 중요하고, 이쪽으로 가라. 네, 예. 그다음에 정상측 사타구니, 동측 사타구니 쪽으로 밑으로 쓸어서 내려주십니다. 밑으로도 가라, 네, 밑으로도 가라 이렇게. 내려주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상지 쪽에 마사지를 시행하시는데 예.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마사지를 시행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완 쪽을 먼저 쓸어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말초 부위로 올라와라. 네, 올라와라. 손등 부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예. 쓸어주시는 방향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영상에도 많이 있고. 네. 각 병원에서 올려놓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강도나 마사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주로 생각하시는 근육 마사지의 강도로 하시면 오히려 더 부종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림프 부종에 관련된 림프 도수 배출법은 이렇게 빗자루 쓸듯이 네.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얕은 림프관의 림프를 이동시켜 주듯이 네. 이렇게 쓸어주듯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육 자료 잘 보시고 마사지 해주시면서 이제 압박 스타킹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치료가 될 텐데 요걸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또 조금 더 의학적인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약이나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네. 림프 부종에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림프 부종 영역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부종이 심해서 일시적인 부종 감소를 위해서 뭐 사용하는 이뇨제 이외에는 대부분 처방되는 약들이 뭐 포도씨, 뭐 이게 식물 추출물에서 유래된 생약들이어서 부작용은 별로 없지만 효과는 극히 이제 기대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비약물적 치료가 굉장히 림프 부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 예. 말씀 주셨듯이 요새는 이제 이러한 재활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말씀드릴 이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수술 치료 전후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압박 치료라든지 마사지 예.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도 네.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은 조금 효과가 부족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수술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네. 한번 소개만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주로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수술인데요. 예. 이제 림프가 막혔으니까 림프가 막힌 부분이 옆에 있는 혈관과 림프를 연결해주는 우회술을 간단하게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 우회술을 시행할 림프관이 남아있지 않은 조금 더 진행한 환자분들은 림프절 이식을 하시기도 하고 네. 부종이 많이 심하셔서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분들은 네. 지방을 흡입하는 네. 지방 흡입술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라 네. 선생님, 이런 방법들이 그 환자 만족도는 어때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게 국내에 이제 막 활발히 시행하신 지가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네. 재활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적절한 환자를 이제 의뢰를 드렸을 때 네. 수술하기 전보다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필요한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도 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림프 부종이라는 게 결국은 순환의 문제인데 네. 우리가 또 혈액 순환이든 무슨 순환이든 순환하면 또 운동 이야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림프 부종 있으신 분들도 운동하시는 게
좋은가요? 네, 네, 물론 림프 부종에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유산소 운동, 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음.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기전은 이렇게 근육을 수축함으로써 림프를 이동시키고 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림프관 수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 기전으로서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저희가 심장 재활하시는 선생님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심장은 시술을 받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서부터 재활을 시작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암 재활도 선생님 수술 받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나요? 그러니까 림프 부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도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의 수술한 직후 환자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매주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배관을 빼기 전부터 네.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 네. 이후에 통증이 없는 부분에서 이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범위를 예. 이제 올려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예. 하시는 게 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근력 운동은 보통 술 후 6주에서 8주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도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저강도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1kg 정도에 해당되는 아령을 반복적으로 드는 저강도의 근력 운동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면 예. 일시적으로 림프가 이제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종이 악화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낮은 강도로 예. 반복적인 운동을 하고 예. 운동 사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 네.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분들이 그 이전에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 막 역기도 막 드시고 이런 네. 분들이라면 네. 그런 운동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나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딱 키로수가 정해져 있지가 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최근 연구에는 최대한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을 적절한 그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네. 갑자기 굉장히 무거운 그 웨이트를 드시는 거는 아, 그건, 예. 이론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질문 드리다 보니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평소에도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침에 눈만 뜨면 반지가 안 빠져요. 뭐 오전에는 눈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림프 부종으로 붓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증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원인도 차이가 있을 수 예. 있겠는데요. 림프 부종이라고 하면 림프관에 손상이 있어서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부종에 국한된 부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일반적인 부종, 우리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심장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예. 콩팥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예.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식습관에 따라서 체액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전신 부종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전신 부종의 경우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유방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탁산 계통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항암제의 특징이 일시적으로 혈관의 투과성을 올려서 이제 그 체외 수분을 축적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전신 부종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림프 부종이 아니라고 내원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항암 과정에서 탁산 계통의 항암제를 사용하신 과정에서 생긴 부종은 대부분 항암 치료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빠지게 됩니다. 네.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반면에 수술하신 팔은 어쨌든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부종이 다 빠지지 않고 부종으로 남아서 림프 부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위의 부종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수술하신 팔 부위의 부종이 다 빠졌는지는 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네. 해도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술 받으신 가슴 쪽의 팔만 붓는 거, 그건 림프 부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림프 부종 있으신 분들은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쪽 팔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그래야 하는 건지 선생님이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예방 수칙이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네. 5년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5년 이후에 간혹 부종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방 수칙을 조금 사전에 인지를 못하신 경우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되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해당 부위, 수술한
부위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피 뽑지 마세요, 침 맞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에 벌레에 물린다든지 야외 활동하시다가 상처 입으시고 감염이 생기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열에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항암하시면서 여러 가지 실이다, 통증들, 여러 가지 통증 등을 호소하시면서 찜질방 가시죠? 네, 찜질방도 가시고 네. 찜질기도 대시고 전기장판에 누워서 주무시고 네. 또 사우나를 많이 네. 가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사우나 장기간 계시는 거 좋지 않고 예. 여름철에 너무 오랫동안 직사광선을 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 다 주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쪼이는 장신구 의상을 착용한다거나 네. 너무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다라고 네, 네. 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림프 부종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셔서 유방암으로 인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진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성적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방암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림프 부종도 치료 세계 1위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TV라떼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